예, 안녕하십니까. 저 법무법인 태평양 손승호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오늘 저희 오후에 개정 하도급법 이해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도국가에서도 상당 기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좀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챕터로 준비를 했고요. 쉬는 시간은 보기에 따라서 한 두세 번 정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정한 때.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10분씩 쉬는 시간 가지면 어떠실까요? 괜찮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웨비나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쉬는 시간에 혹시라도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보고 그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와주셨는데 하도급법에 대해서 혹시 처음 듣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각 회사에서 지금 하도급을 담당을 이제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게 될 분들이라서 이 수업을 들으실 것 같긴 하고요. 혹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꼭 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받아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하더라도 2013년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모르는 분도 사실 좀 그때까지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 공정위 업무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하도급은 부침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사나 규제 범위가, 강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새 정부 들어서도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중에 하도급 분야, 특히 납품단가 조정, 그리고 또는 기술 유용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그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기본 과정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도급법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 그리고 하도급법상 의무 금지 사항, 그리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최근에 하도급법 집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동향에 대해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도급법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여러 정부 청사들 모여 있는 곳에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입니다. 여기가 본청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 한 700명, 전체 인원이 700명이고 본청에 한 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서로 나뉩니다. 사건 처리 부서, 사건 부서가 있고 심판 부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건 처리하는 부서에서 안건 상정한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결, 9명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위원님들이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심판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위원회 조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관이 뭔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원장이 주관은 하지만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고, 보시다시피 여기 대신구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올라왔을 때 법원에서 보는 것처럼 원피고가 앉는 것처럼, 아니면 검찰과
피고인이 앉는 것처럼 대신 구조로 되어 있고, 사건 처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대신 구조 하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그 내용을 위원들이 들은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관석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사항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언론들에서도 찾아와서 보기도 합니다. 하도급법도 동일하게 저런 심판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9명 전원위원회로는 안 하고 3명의 위원님들이 모인 소회의 형태로 보통은 하도급법 집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건 부서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뭐 회사에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집단 관련된 국이 있고, 소비자 관련된 국이 있고, 시장 감시, 뭐 불공정 거래 행위들,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담는 시장 감시국이 있고, 그리고 카르텔, 담합 조사국이 있고, 그 한 축에 또 기업 거래 정책국이 있습니다. 기업 거래 정책국은 소위 말해 갑을 관련 법령을 다루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도급 법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제 기업거래 정책과가 가장 주관하는 그 법령들을 재개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그게 세분화돼서 제조하도급, 건설 용역 하도급 개선과, 그리고 기술유형 감시팀까지 이렇게 본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가맹거래과, 유통거래과, 대리점 거래과, 가맹거래조사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련된 별도의 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하도급법 관련돼서는 본청에 이런 조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위 산하에는 5개 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별로 다 하도급과는 다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지방사무소에서는 신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가 이 해당 뭐 하도급법상의 어떤 본인이 피해를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신고를 할 텐데, 신고가 되면 관할 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그 관할 지역, 특히 피신고받은 업체의 지역의 관할 사무소로 이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관련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본청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직권조사. 쉽게 얘기해서 신고가 아닌 공정위에서도 인지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직권조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여기에서 신고 사건으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뭔가 조치를 했는데, 신고인 입장에서 이게 재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재신고가 가능해요. 재신고를 하게 되면 본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직권조사와 재신고 사건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법령 재개정 등에 관련돼서는 기업거래 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 법령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뭔가 그 유권 해석을 필요로 한다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은 국민신문고 많이 이용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시면 이쪽 관련된 과에 배정이 돼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